라면을 먹고 있는 이 일본인 남자는 누구일까요? 집에서 게임에 빠져있는 오타쿠 같다고요? 이 남자는 일본 데이트레이딩의 신이라 추앙받는 일명 BNF입니다. BNF는 1978년생으로 일본 본명은 호데카와 타카시입니다. BNF는 대학교 시절 알바를 해서 모은 돈 약 2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약 3년 만에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확립해 약 10억 원을 벌어서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 8년 만에 투자 하나로만 개인 자산 2,200억 원을 돌파했고 이후 2019년경에 밝혀진 그의 재산은 4,400억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그는 NHK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주식 계좌와 부동산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BNF는 주식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어 도쿄 중심부의 아키하바라 빌딩을 매입하기 시작하며 부동산계의 큰 손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도쿄 중심지의 빌딩 7채를 보유하는 등 순자산이 2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가 트레이딩 하나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매매 전략은 영상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공개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BNF는 대학교를 중퇴한 후 전업 투자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집에서 투자에만 열중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투자 오타쿠 자체인데요. 실제로 방송에서 공개된 그의 일상은 투자에만 열중하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식사는 편의점이나 동네 분식집에서 라면으로 간단하게 때우고 쇼핑이나 기타 사치에 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차도 없이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행동 반경이 굉장히 작았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다른 투자 고수들처럼 특별히 투자에 대한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전문적인 투자 업계에 일해본 경험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투자하기 전에 투자 관련된 책 단 한 권을 읽은 게 전부이고 대신 실전 투자를 하면서 몸으로 트레이딩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둔형 투자자였던 BNF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2005년 일본에서 있었던 제이컴 주식 5주문 사건입니다. 제이컴 주식 5주문 사건이란 일본의 한 증권가에서 직원의 실수로 엄청난 물량의 제이컴 주식을 잘못 매도 주문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당시 한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61만엔 한 주 매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1엔 61만 주 매도로 잘못 주문을 한 사건입니다. 61만 주는 제이콤의 전체 발행 주식보다 더 많은 대량 주문이었습니다. 주문 실수 직후 가격은 당연히 하한가까지 급락했고 평소 700개 이상의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BNF라는 투자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BNF는 제이컴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것을 보고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투자금의 절반인 420억 원 이상으로 제이컴 주식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격이 반등하자 전량 매도해 16분 만에 약 200억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때 BNF가 하루 동안 매수한 제이컴 주식은 전체 주식 발행량의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 공시 의무가 발생했고 BNF가 공시를 해서 데이트레이딩의 신 BNF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담으로 이후 제이콤에서 BNF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는 정당한 투자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개인 투자자 중에 계좌가 확실히 증명된 트레이더 중 BNF를 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과연 BNF는 어떻게 투자 하나로 단기간에 이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 답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지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조사 끝에 그의 정확한 매매 전략을 알아냈습니다. BNF의 매매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유형의 트레이더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장기적인 가격 예측을 통한 장기 투자가 아닌 철저한 단기 매매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이 트레이더였습니다. 하루의 가격 예상을 꾸준히 맞추고 그것을 계속 쌓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주로 하루 또는 며칠 동안만 매매 포지션을 유지했다 합니다. 실제 그는 2007년에 일본 NHK 방송에 출연해 당일 하루 만에 12억 원의 수익을 내는 것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철저하게 차트 분석 위주로 가격에 움직이는 법칙을 몸으로 익혀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절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칼 손절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손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손절 원칙을 지키면서 하락하는 종목을 손절해 상승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NF가 투자를 해 수익이 나서 수익 실현을 할 때는 특정 수익률에 도달하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 차트의 흐름과 시장 상황에 맞게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BNF는 매매를 할 때 특정 조건일 때만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특정 조건은 하락하는 종목과 시점을 찾고 하락 추세의 바닥을 찾아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주로 했습니다. 물론 추세의 바닥을 찾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소개할 그의 매매 전략을 활용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추세 반전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BNF는 실제로 인터뷰에서 25일 이동 평균보다 가격이 최소 20% 이상 낮은 종목만 매매했다고 합니다. 만약 가격이 35% 이상 이동 평균선 아래로 이격이 벌어지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상 이런 종목들은 가격이 결국 급등하면서 큰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제이컴 주식 매매가 좋은 예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가격과 급락한 이동 평균선의 이격이 20에서 35% 이상 벌어졌다고 해서 반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심리나 어떤 종목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매매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 급락할 때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의 범위가 어느 정도 벌어질 때 반등을 하는지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릴 BNF의 매매 전략은 모든 투자 종목에 맞는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각 트레이더들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NF는 일반적으로 가격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20에서 35% 이상 되는 종목과 시점을 찾았는데요. 이때 시장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에 따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격의 범위는 달랐습니다. 만약 시장이 상승 추세이면 일반적으로 가격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이 20에서 25% 이상 될 때 매매를 했고, 하락 추세인 경우 일반적으로 30에서 35% 이상 더 큰 이격이 발생해야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동평균선과 캔들 차트의 이격도를 활용한 BNF의 단 한 가지 매매 기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BNF 매매 전략의 주된 원리는 하락 추세에 있거나 급격히 하락하는 종목을 찾아 가격이 상승 방향으로 바뀌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포인트를 찾아 매수에 진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은 가격의 바닥과 상승 반전 지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BNF는 이 바닥과 반전 포인트를 찾기 위해 직접 몸소 투자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럼 BNF가 직접 몸소 투자하면서 알아낸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해서 지수 이동 평균을 입력해 차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인포 탭을 클릭하고 길이를 BNF가 주로 사용한 25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RSI를 입력하고 차트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지표는 MACD입니다. 지표에서 MACD를 추가하고 설정으로 들어가 모습 탭 선택, 히스토그램을 제외한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자, 지표 세팅은 완성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BNF는 주로 현재 가격과 이동평균선 사이에 간격이 큰 이격을 찾아 매매했다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EMA와 현재 가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야 됩니다. 차트 왼쪽 툴바로 이동하여 자 모양을 클릭하고 이동평균선에서 가격까지 이 자 툴을 이용해 이격을 측정하면 됩니다. BNF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이격이 20에서 35% 이상 되는 경우에만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에 따라 이격의 기준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BNF의 매매 포지션 진입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급격한 하락 또는 하락 추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이격을 자 툴로 측정하여 20에서 35% 이상 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RSI 지표가 과매도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MACD 히스토그램 0 기준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녹색 막대 그래프로 변하면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직전 저점 아래 설정하고 익절은 가격이 반등해서 RSI 선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 수익 실현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매매 전략에 추가해서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지지 및 저항선을 추가하여 BNF 매매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트에 주요 지지 저항선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가격이 체크한 주요 지지선 부근까지 하락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이동평균선과 캔들 차트의 이격을 측정해서 20에서 35% 이상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RSI 지표를 살펴보고 가격이 지지선 부근까지 하락했을 때 RSI 선이 과매도 구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MACD 히스토그램이 0 기준선 아래 빨간색에서 0 기준선 위로 녹색으로 변하면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매매 포지션 진입 이후 BNF는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익절과 손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락 추세인 베얼리 시장에서는 수익이 작게 익절선을 정하고 상승 추세인 분리 시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익절선을 정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제가 확인해보니 저항선을 활용해 익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하면 저항선에 익절선을 설정하고 수익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손절선은 지지선 밑에 짧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손익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예상대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BNF의 이 전략은 굉장히 승률이 높은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이 매매법의 원리를 파악해보면 가격이 떨어져 이격이 벌어지고 RSI와 MACD 지표를 활용해 그 가격이 저점인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매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BNF가 투자에 성공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에 집착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결과만을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BNF는 인터뷰에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에 너무 신경 쓰면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물타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BNF는 말하면서 물타기는 트레이더가 돈을 많이 잃고 깡통을 차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멘탈입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게임하듯이 투자했다고 하였습니다. BNF의 매매법의 핵심은 이격이 발생하였을 때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격이 크게 발생되는 상황은 실제로 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급락하는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럴 때 공포에 불안해합니다. 그 부분을 게임하듯이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이 성공의 두 번째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그는 매매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전략과 규칙을 꾸준히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BNF는 2005년 제이컴 오주문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때 BNF처럼 일본 주식을 트레이딩 하셨다면 제이컴 오주문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본 다른 일본 트레이더들은 없었을까요? 더 전문가적인 트레이더들도 분명 BNF와 함께 그 급락을 포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다른 점은 BNF는 떨어지는 주식들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경험을 꾸준하게 터득하고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투자 기준과 매매법을 믿고 과감히 투자한 거죠. 이는 절대 쉽게 얻어지는 과정이 아니며 BNF의 경우 오랜 기간 그 매매법을 몸에 익히고 수익을 계속 경험했던 것이기에 가능하다 봅니다. 이 꾸준함이 BNF 성공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어떤 분도 2000년도의 BNF보다 절대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2의 BNF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고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